안녕하세요. 일반물리 실험 담당을 맡은 물리학과 교수 황정식입니다. 본 실험은 이번 학기 11개 실험 중 첫 번째 실험으로 주제는 LAT를 이용한 등가속 운동 실험입니다. LAT는 리니어 트랙을 의미하며 선형 공기 부상 궤도를 의미합니다. 본 실험에서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중력하에서 등가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얻고 이 얻은 그래프로부터 중력 가속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한 중력 가속도로부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왜 일치하는지, 왜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실험을 담당하는 두 실험 조교가 실험의 시연을 자세히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실험에 직접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실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T와 기준자를 스크린 앞에 설치합니다. 송풍기를 LAT와 연결합니다. 완충기와 도르래를 LAT에 설치합니다. 글라이더를 LAT에 올려두고 송풍기를 켜서 LAT가 지면에 평행하게 맞춰줍니다. 송풍기를 켰을 때 글라이더가 움직이지 않게 기울기를 조절해줍니다. 카메라를 LAT와 기준자에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글라이더와 추거리를 줄로 연결합니다. 글라이더의 양쪽에 추를 각각 연결해주고 추거리에 추를 연결합니다. 추를 연결한 글라이더와 추거리의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글라이더를 LAT에 올려둔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잡고 줄을 도르래에 걸어줍니다. 송풍기를 켭니다. 송풍기의 세기는 LAT와 글라이더의 마찰을 없애줄 만큼 세게 하되 공기의 저항은 너무 심하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고 글라이더를 놓습니다.
글라이더가 다 이동하고 나면 촬영을 종료합니다. 촬영된 영상을 트래커로 분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물리학 실험을 담당하는 최기영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포물선 운동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저희가 지 표면에서 중력이 일정한 곳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돌멩이를 멀리 던진다거나 아니면 대포에서 포탄이 날아가는 운동이 포물선 운동을 이룹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물체가 날아가는 운동을 촬영하고 그 촬영을 토대로 그 물체의 궤적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특히 그 평면상에서의 운동 그리고 수직상에서의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해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포물선 운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무게가 다른 두 공의 질량을 재고 따로 기록해둡니다. 발사대에는 각도 조절 기능과 발사 세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전면에 무게추를 이용한 각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 조절 나사를 살짝 풀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기는 1단, 2단, 3단이 있고 발사대 본체를 볼 때 초록 테이프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을 강하게 잡아당겨 발사가 가능합니다. 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발사하도록 합니다. 스케일바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내의 길이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발사대와 평행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발사대를 클램프로 이용해 설치해줍니다. 스케일바를 발사대와 평행하게 설치해줍니다. 카메라로 공의 운동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며 카메라를 설치해줍니다. 일단은 운동 거리가 너무 짧아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단은) 세기가 너무 세 공의 운동이 화면에 다 담기지 않습니다. 적당한 세기의 2단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각도를 변화시켜가며 수차례 실험하여 데이터를 얻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일반 물리학 실험을 담당하는 물리학과 차승남입니다. 이번 실험의 주제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구집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질량과 회전 주기를 갖는 물체의 회전 반경을 측정하여 각각의 구집력을 구하고
이를 용수처리 복원력과 비교하여 실험 오차의 원인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교의 실험을 주의 깊게 보시고 실험으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의 의미, 결과의 분석, 오차의 해석을 포함하는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용수철 상수 측정 장치의 원판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용수철의 처음의 길이를 기록합니다. 용수철 위에 원판을 올려 용수철이 줄어든 길이를 측정합니다. 회전할 추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용수철과 추를 구심봉에 잘 연결해 줍니다. 구심봉을 구심력 측정 장치에 단단히 연결해 줍니다. 기준자로 사용할 구심력 측정 장치의 양끝 길이를 측정합니다. 구심력 측정 장치 위쪽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때 구심봉의 중앙이 영상의 정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직류 전원 장치의 모든 단자를 최소로 맞춘 후 구심력 측정 장치와 연결합니다. 직류 전원 장치의 전압 단자를 이용하여 구심봉을 회전시켜 줍니다. 구심봉이 헛돌거나 빠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전압으로 맞춰줍니다. 구심봉이 일정한 각속도로 돌기 시작하면 촬영을 시작합니다. 2에서 3초 정도 촬영 후 트래커로 분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물리학과 최우석입니다. 이번 일반 물리학 실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것을 다룰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은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소리나 열 같은 에너지를 제외한 순수한 움직임에 의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레일을 이용해서 이 레일에 굴러오는 쇠구슬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회전에 의한 회전 에너지, 세 가지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 변환이 되고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를 이번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실험이 되길 바랍니다. 트랙을 스탠드에 설치된 클램프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트래커 분석 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스케일 바를 트랙과 최대한 평행하게 배치합니다. 공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각각 6.1g과 27g으로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공을 준비합니다. 공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커를 설치합니다. 트래커 분석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실험을 반복 진행합니다. 이때 실험은 3에서 5회 반복하여 실험 재현성을 확인합니다. 휴대폰에 있는 슬로우 모션 기능을 이용하면 프레임 사이 간격이 줄어들어서 트래커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이 용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물리학 실험을 전공하고 있는 물리학과 최경규입니다. 지난 시간은 역학적 보존 에너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차원 충돌 실험,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와 선형 운동량의 보존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에어 테이블 위에서 두 개의 물체를 가지고 실험을 할 텐데 주로 이를 통해서 선형 운동량이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에 관한 기초적인 물리 연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지지대를 적당한 높이로 설치합니다.
에어 블로우와 에어 테이블을 연결합니다. 실험에 사용할 원판의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에어 테이블의 수평을 맞춥니다. 이때 원판의 움직임을 보고 조절 나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수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에어 테이블에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스케일 바를 에어 테이블 위에 놓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두 원판을 동시에 움직여 충돌시키는 실험입니다. 이때 원판이 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해 원판을 충돌시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정지된 원판에 다른 원판을 충돌시키는 실험입니다. 정지할 원판은 에어블로우를 켜기 전에 세팅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마지막 실험은 철선의 원판을 충돌시켜 탄성 계수를 구하는 실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팽이의 원리인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강체는 무게중심이 강체의 바닥면과 접합한 부분이 무게중심이 밖에 있을 때 강체가 쓰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팽이는 무게중심이 바닥면과 밖에 있을 때에도 팽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팽이는 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회전할 때 일어나는 각 운동량과 그 회전 힘을 이용한 토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리고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세차 운동과 그리고 장동 운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학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이로스코프는 우주선의 위치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오늘 학습하는 각 운동량 그리고 회전 힘인 토크 그리고 세차 운동과 장동 운동을 잘 학습하신다면 우주선의 제어 원리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자이로스코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이로스코프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험 장비를 세팅해 주기 위해서 전원 어댑터를 자이로스코프 실험 장치에 연결해 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해 줍니다. 자이로스코프 실험 장치를 평형으로 맞추어 주기 위해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를 알맞은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관성바퀴의 관성 모멘트를 측정해 주기 위해 추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줍니다. 추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하고 관성바퀴와 추를 실로 연결해 줍니다. 관성 모멘트 측정을 위해서 카메라를 고정축에 연결해 줍니다. 추가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도르를 통해 낙하하는 추에 의해서 회전하는 관성바퀴의 관성 모멘트를 측정해 줍니다.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 반지름 값은 2cm입니다. 자이로스코프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어판, 장치 관리자, USB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추의 무게, 추의 고정 위치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집니다. 자이로스코프 실험 장치에서 회전축 안쪽에 추를 연결해 줍니다. 실을 관성 바퀴에 감아준 뒤 실을 당겨 회전시켜 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타임 로테이션 파트에서 회전하면서 세차 운동하는 자이로스코프를 확인해 줍니다. 자이로스코프 실험 장치에 추를 연결해 주고 실을 관성 바퀴에 감아준 뒤 실을 당겨 회전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타임 틸트 파트에서 일어나는 장동 운동도 관찰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홍승우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다 진자를 이용한 중력가속도 측정에 대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다 진자라는 말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진자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했던 사람은 사실은 1500년도에 갈릴레오입니다. 그 갈릴레오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진자의 진폭이 길면 길수록 주기가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자의 진폭이 짧으면 그 주기도 짧다고 생각했죠. 근데 갈릴레오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진폭이 길건 또는 짧건 관계없이 주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자를 이용한 중력가속도 측정을 해왔는데, 특히 이 보다 진자의 경우에는 이 보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고안한 것으로 이 진자를 이렇게 움직일 때에 이게 진자의 무게중심 요 가운데에 딱 그 부분하고 이 줄이 계속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끝이 이렇게 꺾일 거 아니에요, 살짝.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하고 여길 그 강철로 연결한 다음에 이 끝부분을 칼날 형태로 해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그 이 줄이 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다가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이제 이런 이름을 이제 보다 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줄이 좀 짧게 되어 있는데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실험은 이 줄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실험하는 거 잘 보시고
이 진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보다 진자 실험은 진자 운동을 분석함으로써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사, 줄자, 카메라, 카메라 지지대, 보다 진자, 받침대를 준비해 줍니다. 먼저 진자로 사용될 추의 무게를 재줍니다. 철사를 알맞은 길이로 잘라 진자에 연결해 줍니다. 진자와 철사를 연결한 뒤 철사 반대쪽을 받침대에 연결해 줍니다. 지지대에 수평을 재어줍니다. 받침대와 연결한 진자를 지지대 위에 올려줍니다. 카메라를 고정축에 연결해 줍니다. 진자의 위치를 바꾼 뒤 손으로 놓아 진자 운동을 만들어 줍니다. 총 10번 정도 주기가 반복될 때까지 진자 운동을 관측해 줍니다. 받침대부터 진자의 중심점까지의 길이를 재어줍니다. 정확한 길이를 재기 위해 받침대의 높이를 추가로 재어줍니다. 받침대부터 진자 중심까지의 거리를 달리하여 실험을 반복해줍니다.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트래커로 분석하여 중력 가속도를 구해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멜대 소리굽새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소리와 공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실험책을 보시면은 실험책에서 멜대 소리굽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론으로 들어가시면요. 이론은 일반 물리학 책에, 일반 물리학 책 두껍죠, 그죠? 근데 이 일반 물리학 책에 15장에 있는 진동, 거기서도 15의 7 섹션에 있는 여러분들이 Forced Oscillation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18장의 2에 있는 Standing Wave까지 여러 가지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론을 별도로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책의 파일을 이용해서 요 위에다가 쓴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 뒤에 있는 것이 멜대 소리급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얻으실 수는 없지만 조교 선생님들이 얻어주신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소리와 파동 간의 이론으로서의 파동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험을 잘 진행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추거리와 추의 무게를 재기 위해 저울의 전원을 켠 뒤 저울의 0점을 맞춘 뒤 추거리와 추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를 수직으로 세워서 멜대 장치에 설치합니다. 이때 도르래와 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진동시킬 줄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사용합니다. 줄 한쪽을 소리급세에 연결하여 고정시키고 그 후 한쪽에는 추를 매답니다. 그 후 AC 전원 장치와 소리급세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소리급세는 주파수에 맞는 진동수를 걸어주는 장치입니다. 전압을 걸어주고 주파수를 천천히 변화시킵니다. 주파수 혹은 전압을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걸어주면 소리급세가 지나치게 요동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도르래의 위치를 조절하여 줄의 길이를 변화시키며 소리급세와 줄이 공명을 일으켜 줄의 진폭이 최대가 되도록 한 뒤 이때에 추거리 및 추의 질량 m과 줄의 길이 l을 측정하고 정상파의 배의 개수 n을 기록합니다. 또한 줄의 진폭이 최대가 되는 지점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르래를 여러 번 움직여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여기서 구한 값들을 대입하여 소리급세의 진동수 F를 구합니다.
소리굽새 진동이 줄에 평행하도록 줄에 붙이고 추와 추거리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앞서 실행한 첫 번째 실험과 비교하여 배의 수가 절반이 되나 확인한 뒤 만약에 아닌 경우 배의 수가 절반이 되도록 도르래를 조절합니다. 이때 추거리 및 추의 질량 m과 줄의 길이 l을 측정하고 정상파의 배의 개수 n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실험 역시 줄이 이탈하지 않도록 천천히 전원을 인가해주고 줄과 자가 수평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막대와 자가 수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추를 추가하며 위의 과정을 반복한 뒤 앞서 구한 선밀도 등을 사용하여 소리곱새 진동수 F를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실험 45반을 담당하고 있는 한정훈 교수입니다. 오늘 실험은 고체의 선팽창 계수 측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부피나 길이가 살짝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몇 가지 시료의 온도를 올려가면서 그 길이가 늘어나는 정도를 자세히 관측하고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를 이용해서 고체의 선팽창 계수가 이미 잘 알려진 값과 잘 일치한 값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한다 생각하시고 조교들의 시연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료의 길이를 자로 측정합니다. 다른 시료들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시료 받침대 위에 시료를 올려둡니다. 올려둔 시료를 고정한 후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합니다. 다이얼 게이지 설치 시 텐션 바를 3에서 5mm로 눌린 상태로 고정합니다. 증기 발생기에 물을 넣은 후 증기 발생기와 시료를 호스로 연결합니다. 시료의 다른 끝을 비커와 호스로 연결합니다. 보온 박스와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증기 발생기의 전원을 킨 후 다이얼을 120으로 맞춰 가열을 시작합니다. 그 후 경과를 지켜봅니다. 온도계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을 읽어 기록합니다. 증기 발생기의 스위치를 끄고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10도 간격으로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을 기록합니다. 상온에 도달할 때까지 기록합니다. 온도가 상온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온도와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을 읽고 시료를 바꾸어 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각 시료의 온도에 따른 늘어난 길이를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저는 물리학과의 안종렬입니다. 오늘 일반물리 실험에서 배울 내용은 일의 열당량입니다. 일의 열당량은 일반물리 수업에서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고, 연력학 제1법칙은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된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에서는 열과 스페시픽 히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열량계의 물당량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먼저 비커에 물을 200g 정도를 담아서 질량을 측정합니다. 전기 열량계에 마그네틱 바를 넣습니다. 전기 열량계의 버튼을 누르면 마그네틱 바가 회전하여서 열 평형을 맞춰줍니다. 비커의 물을 전기 열량계에 담습니다. 전기 열량계에 담긴 물에 전원 장치로부터 전류를 공급하여 온도를 올려줍니다.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하여 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30도 정도로 되면 전원 장치의 스위치를 끄고 열량계의 버튼을 눌러서 전기 열량계와 물 사이의 열평형을 다시 맞춰줍니다. 열평형 이후 온도 T1을 기록합니다. 다른 비커에 물을 100g 담아서 질량을 측정합니다. 온도 T2를 잰 다음 전기 열량계에 붓습니다. 전기 열량계의 버튼을 눌러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합니다. 열평형 상태 이후의 온도 T를 온도계로 측정합니다.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기 열량계의 물당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비커에 물을 200g 정도 담아서 질량을 측정합니다. 비커에 있던 물을 전기 열량계에 담습니다. 전원 장치의 스위치를 켜고 전류 조절 손잡이를 돌려 전류가 1A가 되도록 한 다음 이때의 전압 V를 데이터로 남기고 전원 스위치를 오프로 놓습니다. 전기 열량계와 물 사이 열 평형을 맞춰준 다음 물의 온도 T1을 잽니다. 전원 장치를 켜서 열량계의 온도가 약 2에서 3도 올라갈 때까지 열량계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이때 초시계로 온도가 올라가기까지의 시간도 함께 측정합니다. 전원을 끄고 열량계의 버튼을 눌러서 다시 물과 전기 열량계 사이 열 평형을 맞춘 다음 물의 온도 T2를 잽니다. 전기 열량계의 물당량과 물의 질량 그리고 전류와 전압의 세기를 이용하여 열의 일당량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강원남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 실험할 주제는 고체 비열 측정인데요. 그 이론에 대한 거는 유인태 교수님께서 영어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험을 직접 여러분들이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게 된 거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교들이 실험하는 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한다는 생각으로 그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각 샘플들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일정량의 물을 열량계에 넣고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호스를 이용하여 가열 챔버와 연결합니다. 증기가 발생할 때 배출하는 구멍으로 또 하나의 호스를 연결합니다. 물에 담긴 열량계를 가열 챔버 밑에 위치시킵니다.
가열 챔버에 실로 연결한 샘플을 위치시킵니다. 이때 최대한 챔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샘플을 조절한 후 마개로 막고 온도계를 꽂아줍니다. 증기 발생기를 작동시켜 가열 챔버 내부의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빠르게 가열된 챔버 내부의 온도가 일정해졌을 때 그 온도를 기록합니다. 온도를 기록한 이후 가열 챔버의 밑에 덮개를 열고 고무 마개를 제거하여 샘플을 열량계 속의 물에 담급니다. 열량계의 뚜껑을 닫고 2, 3회 물을 저어준 뒤 최고 온도를 기록합니다. 위 과정을 다른 샘플에 대해서도 반복합니다. 측정한 질량과 각 온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샘플의 비열을 계산합니다.